시즌1보다 시즌2가 더 재밌었다. 하지만 시즌1보다 뭔가 좀 상황 연출이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기도 했다. 안현대감이 칼을 들고 조학주와 지근거리에 위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에 조학주가 안현대감을 죽이라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그 어떤 병사도 안현대감에게 총과 활을 쏘지는 못한다. 조학주가 병사가 명령을 듣지 않자 칼로 베어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이 말은 그만큼 안현대감이 조학주의 직할 병사들의 마음마저 따르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뜻이지. 그 말은 안현대감이 조학주와 가까이에 섰을 때 손에 들고 있는 칼로 조학주를 죽여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후에 안현대감이 스스로 죽은 이유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나온다. 자신이 죽고 그 시체를 다시 살려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뜻이다. 근데 조학주 죽인 다음에 그를 되살려도 어차피 똑같이 진상은 밝힐 수 있었을 거다. 또한 그것과 동시에 세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건물에 갇히는 장면이 나온다. 근데 그 건물의 문이라는 것에 창문이 얇은 나무가 격자로 되어 있고 창호지가 붙어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창문이 커서 충분히 그 창문만 부숴도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세자의 손에는 그걸 쉽게 부술 수 있는 칼이 들려져 있었다. 함정에 빠져서 건물의 아버지와 갇히게 된 세자는 굳이 나올 수 있는 건물에서 나오질 않는다. 마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갇혀있는 것처럼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의녀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온다. 의녀가 갇혀있던 옆에 감방에는 좀비들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게 되는 상황이 온다. 이 좀비들 단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의녀는 내버려두고 밖으로 다 뛰쳐나가더라. 물론 좀비들을 밖으로 유인하는 다른 살아있는 사람이 아마 있었겠지? 장면에서는 딱 한 명만 나와서 그 사람이 감옥의 문을 열던데 아마 그 사람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의녀는 놔두고 모든 좀비들을 밖으로 유인한 누군가가 있었어야 했다. 무엇보다 후반에는 궁전이 무대가 되는데 무사들이 지붕을 달리는 와중에 넘어져서 아래로 떨어진다.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대체 왜 그 무사들이 지붕에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좀비들이 지붕 위로 올라오게 된다. 또한 의녀는 좀비들이 더운 성질과 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불과 물을 이용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의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와서야 그 사실을 떠올리고 불을 이용하더라. 이런 여러 장면들이 각본의 한계인지 연출의 한계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뭔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약간은 억지스러운 스토리텔링들이 있다. 그리고 시즌1에 이어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주지훈의 연기력이다. 그 이후에도 아쉬운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도 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배우들의 연기력을 극찬하는 평가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라는 의문이 남기도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배우들의 대사력이나 표정 연기가 안 좋은 장면들이 눈에 너무 보이더라. 모든 배우의 연기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정 배우들도 모든 장면에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몇 장면들에서는 아쉬운 연기력이 튀어나오더라. 해외에서 이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 중에 외국어 더빙 성우를 손에 꼽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 말은 대사력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외국인이 한국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대사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 전달도 있지만 목소리의 억양이나 배우의 표정과 태도와 함께 맞물려서 연기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한국어라는 언어권과는 다른 영어 드라마와 영화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집중해서 보면 외국 배우가 대사력에 따른 연기력이 좋은지 나쁜지는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시즌2가 다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7년이 지나서 궁궐의 새로운 역병의 씨앗 좀비 발생의 원인이 된 생사초의 또 다른 숨겨진 비밀, 그리고 전지현, 떡밥을 뿌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작품은 확실히 연기력만 우선적으로 캐스팅을 한 작품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현재 전지현이 10-20년 전처럼 연기를 못하는 정도는 아니겠지. 하지만 소름 끼치게 연기에 재능이 넘치고 잘하는 배우도 아니다. 킹덤은 한국 제작, 감독, 작가, 배우들이 만든 현재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드라마 작품이다. 그리고 나도 재밌게 보고 있다. 킹덤2의 리뷰를 들고 왔다. 워낙 좀비물을 좋아하는 터라 3월 13일 시즌2 개봉날에 정주행을 끝냈다. 두근두근, 너무 재미있다, 긴박함,
스릴, 감동, 반전 모두 놓치지 않았다. 특히 조선시대의 역병이 번져 좀비떼로 변한다는 설정은 두 번 봐도 신선하다. 외국인들의 눈에도 신기하게 보였는지 뜬금없는 조선시대 모자 극찬이다. 주지훈이 잘생기긴 했지 그럼. 개인적으로는 좀비물 중에서 워킹데드를 가장 재밌게 봤는데 그 다음에 버금가는 좀비물이 아닌가 싶다. 워킹데드가 갈수록 좀비 탄생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 킹덤은 좀비 플러스 조선왕실 후계 갈등이 복합적으로 믹스되어 좀 더 줄거리가 전략적이며 반전이 있다. 워킹데드에 비하면 아직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시즌2까지는 심장이 쫄깃쫄깃. 줄거리의 좀비라는 매개체를 계속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킹덤 2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정주행을 하다 보니 마지막 즈음 엄청난 캐스팅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빨리 시즌3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한기증 나. 전지현이라니. 이렇게 간만 보기 있기 없기. 아직 킹덤을 보지 못한 그대들에게는 넷플릭스 킹덤 2 메인 예고편을 들고 왔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컨텐츠 탑10 안에 꾸준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킹덤. 처음에는 제목만 듣고 외국 영화인가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찾아보니 조선시대와 좀비물, 다소 언밸런스한 조합으로 처음에는 청불 플러스 피가 많이 튄다는 말에 이걸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영화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한 시즌당 6화로 총 2부 12화 구성의 드라마라는 소식에 2에서 3화 정도까지만 보고 재미없으면 접으려다가 결국은 시즌2까지 다 봐버렸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감상평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1, 시즌2 감상 후기. 어디서 많이 본 배우들 같은데? 어디선가 많이 봤다 싶은 배우들, 2019년을 뜨겁게 달군 신과 함께 극한 직업 범죄도시 영화에 출연한 핵심 배우분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구성이었어요. 사실 두 영화가 아니어도 워낙 많은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고 흥행을 이끌었다 보니 어쩌면 보증수표 같은 분들이나 다름없다 생각했거든요. 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봐도 초반부에서 쉽게 질리는 편이라 흥미를 못 가지는 게 컸는데 초반부부터 주지훈 씨와 유승룡 씨 얼굴이 보이니 왠지 더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배두나 씨나 진선규 씨, 김상우 씨까지 이미 놀라운 연기력을 여러 번 선보인 바가 있으니 어쩌면 넷플릭스 인기 탑 안에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구성이라 생각했던 거죠. 스토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1, 시즌2 감상 후기 뭔가 본 듯한 클리셰. 연가시인가? 아무래도 드라마를 보기 전에 대략적인 줄거리 등을 전혀 보지 않아서 다소 지루했던 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판 좀비 아포칼립스가 일어난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단순한 세력 싸움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창이 쫓겨서 동네로 가면서 처음에는 두창인 줄 알았던 병이 좀비에게 물어뜯기며 생긴 증상임을 알게 되고 지유런의 대규모 좀비가 나타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스토리에 피가 많이 튀고 잔인하기는 했지만 긴장감을 놓칠 틈도 없이 몰입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권세 있는 관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지만 중전이 아들을 낳기 위해 꾸미고 있었던 1부터 이창의 최측근이라 믿었던 무영의 배신 외에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 생각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등장인물의 도움을 받아 원래의 왕조를 되찾는지의 일련의 과정을 고민해보고 해답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스트 장면 넷플릭스 영화 킹덤 시즌1, 시즌2 감상 후기 킹덤 시즌1의 명장면들. 1. 다니의 시체로 국을 끓인 것에 대해 분노하는 서비와 냉소하는 영신 당신 미쳤어? 그 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어? 윤리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기근을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순간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신의 행동이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의 핵심 원흉을 만들어낸 결과가 되었네요. 2. 밤이 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본격 좀비 아포칼립스의 본격적인 시작. 3. 이창이 세자인이 밝혀지는 순간. 4. 이창의 명대사 포인트 나는 다르다. 나는 이들을 버리고 간 이들과도 다르고 회원조 씨와도 다르다. 나는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5. 이창과 안현 대감과 만나는 장면 예를 갖추거라. 이 나라의 국본 세자 전하이시다. 6. 이창의 측근 중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현 대감 전하의 일행 중에
조악주에 사람이 있습니다. 6. 개비조 씨가 임신한 것으로 변장한 것이 밝혀지는 장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스트 장면 2.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1, 시즌2 감상 후기. 킹덤 시즌2의 명장면들. 1. 입구를 봉쇄하기 위한 덕성의 희생과 동시에 3년 전 수망촌 병자들에 대한 일에 대해서 영신에게 사과하는 장면. 2. 안현 대감이 총에 맞는 장면. 3. 조악주의 죽은 왕의 목을 들고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장면. 중앙군은 전하를 시해한 대역대인과 그 무리들을 포박하라. 4. 안현 대감이 생사초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좀비가 된 모습. 5. 조악주를 빼돌린 무영 이관군에게 화살을 맞는 장면. 6. 무영이 이창에게 배신한 것을 사죄하며 중전의 음모를 알리고 죽는 장면. 전하, 죄송합니다. 제가 아둔하여 전하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7. 조악주의 몸에서 역병의 원인인 생사초에 벌레가 나오는 장면. 좀비들이 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들의 해답이 되는 답변이죠. 8. 찻잔에 독이 든 차를 마신 조악주의 최후. 9. 이창이 궁궐로 입성하며 중전에게 외치는 명대사 장면.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은 당신이 해원 조씨여서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가 탐해서도 아니오. 용상에 앉은 자가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일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고 왕은 그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그 도리를 외면했기 때문이오. 10. 좀비들에게 습격당하기 전 중전의 마지막 대사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 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11. 서비가 원자를 살리기 위해 불붙은 옷을 입고 탈출하는 모습. 12. 역병 사태로부터 7년 후 좌의정이 된 조범팔과 영신이 재회하는 모습. 13. 원자를 죽이려는 대신들의 말에 반박하는 이창. 원자는 적통을 이은 대군이고 전 아바마마를 참한 대역죄인 서자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란과 역병으로 어질러진 이 나라에 필요한 왕이 누구냐 묻는다면 대감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킹덤 시즌3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평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1, 시즌2 감상 후기. 글쎄, 굳이 시즌3가 나와야 할까? 처음에는 킹덤 시즌2가 끝인 줄 알고 봤는데 시즌3가 나온다는 소식에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메이즈 러너입니다. 물론 스토리는 전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단편 영화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스코치 트라이얼과 데스큐어로 이어가면서 다소 질질 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시즌3 같은 경우에는 시즌2 마무리에서 보여지던 원자의 모습으로 인해 또다시 역병이 창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아신과 더불어 좀비와의 관계, 이를 토대로 역병과 생사초에 대한 것들 찾아가는 스토리가 예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좀비 때문에 호불호는 있겠지만 믿고 보는 배우들의 라인업과 함께 스토리상의 내용도 충실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봤을 때 아쉽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은 드라마입니다.